네, 안녕하세요. 오라인입니다. 오늘은 국내 제조로 이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님이 있으셔서 어렵게 한번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저는 국내에서 제 브랜드 OEM 제조해서 브랜드 사업하고 있는 허준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사업 시작 계기랑 좀 계보 같은 것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국내에서 회사 생활 한 12년 정도 하다가 2020년에 창업을 했고요. 원래 처음 창업을 할 때는 제가 기존에 브랜드사하고 에이전시에서 브랜드 개발하는 업무를 했었는데 이제 그걸 기반으로 브랜드 개발 대행업을 했었어요. 그걸 한 1, 2년 운영하다가 이제 제조도 하게 됐는데 첫 번째 했었던 그 제조가 좀 잘 안 돼가지고 그때 좀 절치부심하고 다시 리뉴얼하면서 이제 아이템을 새로 개발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2023년에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가지고 지금은 제 브랜드 제조도 하고 또 다른 대표님들 컨설팅도 하면서 이제 그것도 도와드리고 그러면서 뭐 공동 개발을 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다른 대표님들이 개발하신 제품을 저희가 직접 사입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국내 제조인 거죠? 그렇죠. 국내 그 OEM에서 하는 이제 뭐 화장품이나 아니면 구강케어, 의약 외품들 그 외에 뭐 건강기능식품도 있고요. 네, 그런 것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치약이라든지 뭐 건기식 이런 거는 이제 인증이나 이런 약간 뭔가 허가 절차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약간 딱 보자마자 좀 뭔가 진입장벽을 딱 느껴가지고 도전 자체를 안 하시는 걸로 많이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맞아요. 어렵지 않나요? 일단 이제 대표님 말씀을 잘 주신 게 보통 이제 인증이나 뭐 허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고 또 뭐 본인들이 뭔가를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배우면 좋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그런 행정적인 절차들은 이제 제조사에서 다 대행을 해주거든요. 아,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브랜드사, 그러니까 이제 발주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제품을 만들지, 이제 사실 그 기획하고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나머지 뭐 그런 법적인 문제, 행정적인 부분들은 다 제조사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 예전보다는 훨씬 더 좀 수월하게 할 수가 있어요. 제조사에서 인증 같은 경우는 다 해주는 거고 그렇죠. 우리는 약간 뭔가 판매랑 기획 이런 것들에만 좀 집중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제조사에서 뭐 개발이나 이런 제조에 대한 부분들이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경쟁사 제품을 분석을 해가지고 네, 그렇죠. 어떤 점을 좀 차별화하고 뭐 우리는 기획을 어떤 방향으로 좀 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전달을 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제품 개발도 해주고 샘플링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브랜드사 입장에서는 이제 그 기획에 대한 부분을 가장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국내에서 판매한다고 하셨는데 판매 플랫폼은 어떻게 되나요? 보통 이제 첫 런칭했을 때는 와디즈 같은 펀딩 플랫폼을 이용해서 런칭을 했고요. 네네. 지금 판매 루트는 뭐 굉장히 다양합니다. 쿠팡, 뭐 스마트 스토어, 뭐 토스 쇼핑, 그리고 저희는 일본 수출도 지금 하고 있고요. 아, 일본 수출도 하시나요? 네네.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 따로 지금 사입하고 있는 브랜드나 이런 것들도 동일한 채널로 이렇게 판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일본 수출이라고 하면은 일본에도 와디즈 같은 펀딩 플랫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뭐 그 플랫폼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 따로 이제 바이어한테 컨택이 와서 네네. 이제 일본은 이제 유통 채널이 저희랑 좀 다변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저희랑 좀 다르게 일본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통신 판매라고 해서 통신 판매나 그 잡지로 나가는 판매 방식이 아직도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채널로 해가지고 30, 40대 이상 타겟으로 하는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벌써 국내 제조를 하셔가지고 국내 판매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좀 나아가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최근 매출이나 순이익 같은 거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보통 월 매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7천만 원 이상 진행을 하고 있고 브랜드 순수익으로는 한 25%에서 그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 방금 말씀하신 순수익 25% 같은 경우는 뭐 판매가 마진인가요? 아니면 모든 걸 다 이제 제한 거죠. 뭐 광고비나 뭐 이런 운영에 대한 부분이나 뭐 제조 원가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 다. 그런 거를 다 제조하고 25%면 마진이 많이 남는 편이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직접 제조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다른 사입이나 위탁 구매 대행보다는 마진율이 조금 더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대표님께서 혹시 업무 같은 경우는 혼자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직원분들이랑 같이 하고 계시는 건가요? 원래는 이제 상시 직원이 있었는데 지금 상시 직원 없고 다 프리랜서 계약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다른 업무들도 이제 업체들과 협력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상시 근무는 이제 저 혼자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뭐 9시에 출근해서 뭐 6시에 퇴근하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뭐 특별한 뭐 개인적인 이유, 뭐 사유나
뭐 그런 게 있으면 좀 일찍 마무리하기도 하고요. 그럼 일반적으로 9 to 6 네네. 하시면서 거의 월 매출이 1억 가까이 나오시는데 혼자 다 커버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지금 오히려 예전에 대행 업무를 하거나 할 때는 직원이 있었는데 네네. 지금은 그런 것들이 좀 없어지고 오히려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프리랜서나 업체한테 맡기고 저는 거의 기획에 대한 부분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이제 혼자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판매는 국내에서 하지만 이제 모든 제품의 수입을 해외에서 하다 보니까 네. 국내 제조는 따로 안 해봤는데 이렇게 이제 월 매출 1억 가까이를 혼자 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국내 제조도 많이 매력적인 시장으로 조금 다가오는데 네. 그럼 브랜드의 장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품을 오래 판매를 하려면 네.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차별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보통 비슷하거나 동일한 제품을 소싱을 해오면 아무래도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데 네네. 이제 브랜드는 초반 시작이 아무래도 이제 위탁 구매 대행보다는 어렵지만 그죠. 하지만 처음부터 좀 차별화를 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초반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공부를 해가면서 진행하다 보면 나중에는 훨씬 더 판매가 좀 수월한 부분이 있어요. 처음부터 브랜딩을 해서 시작하면 뭐 상표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제품 디자인과 상세 페이지에서도 일단 차별화된 부분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네. 나중에 광고를 태우거나 광고를 돌리거나 할 때에도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더 효율화가 잘 되는 부분이 있죠. 가장 이제 약점은 초반에 조금 힘들다는 그죠.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기획 같은 경우 요즘에 이제 AI가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뭐 챗GPT나 제미나이를 통해서 기획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이제 AI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 실무에 대한 부분도 이제 거기에서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제조사에 이제 연락을 한다든지 네. 기획 개발을 맡기면 되는 부분이라 사실 제가 현업에 있었던 그러니까 실무를 했던 때랑 비교해보면 뭐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이 좀 수월해졌다고 볼 수 있죠. 확실히 이제 브랜드다 보니까 브랜드 론칭이다 보니까 초반에 진입 장벽은 어느 정도 있지만 그렇죠. 예. 그래도 본질적으로 확실히 좀 탄탄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뭐 조금이라도 해보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보통 뭐 위탁 구매 대행 하셨던 분들도 결국 그 나중에는 다 브랜딩으로 가시거든요. 넘어가야죠. 예, 그게 뭐 본인의 제품일 수도 있고 뭐 본인의 컨텐츠 사업일 수도 있는데 네. 결국엔 다 브랜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뭐 처음에 테스트 단계에서 위탁 사입에서 좀 브랜딩을 적용해봐도 되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작을 할 때부터 그거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사업이든 부업이든 이제 브랜딩화를 좀 염두를 해두고 일을 하는 게 이제 사업의 좀 지속 가능성을 봤을 때 훨씬 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네.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판매에는 항상 필수적인 요소인데 마케팅이랑 광고는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이제 플랫폼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광고들은 거의 다 하고 있어요. 쿠팡 네. 같은 경우도 쿠팡 내부 광고 다 하고 있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도 마찬가지고, 이제 토스 쇼핑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서 플랫폼 광고를 많이 하고 있고, 요즘 또 많이 하는 쇼츠를 활용한 그런 그 퍼포먼스 광고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런 것들 대부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게 요즘 이제 너무 스마트 스토어 쿠팡에 몰려 있잖아요. 스마트 스토어 쿠팡을 제외한 이제 기타 마켓들의 매출 비중은 어느 정도 되나요? 아무래도 뭐 저 역시 뭐 쿠팡 위주로 하는 매출이 높기는 한데 그게 이제 50% 정도가 차지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뭐 토스 쇼핑이나 아니면 다른 타 채널들, 다른 그 폐쇄몰 쪽에서 나가는 게 네네. 있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좀 루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50% 정도면은 그래도 최대한 많이 이원화를 하셨네요. 다각화를 하셨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그것도 매출이 워낙 뭐 잘 아시겠지만 좀 업앤다운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좀 다른 채널에서도 좀 많이 매출을 일으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쿠팡 같은 경우는 로켓 그로스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로켓 배송으로? 로켓 그로스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면 사실 사업의 좋은 점만 조금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업하시다가 충분히 힘든 점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좀 힘드셨던 점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힘든 점이라고 하면 진짜 수도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사실 뭐 이런 유튜브 컨텐츠나 뭐 강의 같은 걸 보면 다 좋은 얘기들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도 좋은 점이 뭐 하나라면 나쁜 점은 한 9개 이상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너무 그런 거에만 좀 희망을 가지고 하시지 말고 충분히 실패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부터 너무 좀 리스크하게 가져가기보다는 네. 작은 시작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사입 같은 경우도 뭐 충분히 뭐 50만 원, 100만 원 이하로 시작할 수 그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또 브랜딩을 충분히 해볼 수 있거든요. 저도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이제 알려드리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고, 다만 위탁 구매 대행 뭐 그 쇼폼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다른 부업 아이템들이 있는데, 초반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랜딩을 생각을 하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하지 말고 작게 시작하되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좀 생각하고 시작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쉽게 시작할수록 사람이 벽에 금방 부딪히게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뭐 경쟁 업체도 너무 많아지고 조금만 잘 팔린다 싶으면 뭐 정말 득달같이 몰려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고려했을 때는 초반에 조금 내가 좀 공부해야 될 부분이 많더라도 자본은 좀 작게 시작하되 많이 공부해서 초반부터 차별화를 좀 공부해놓고 네. 시작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꾸준히 수익을 내면서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작게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탈감이나 뒤처짐을 느끼지 말고 네. 이제 뭐 남들이 못하는 것 그리고 차별화, 나만의 것 이런 거에 초점을 좀 맞추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제 워낙 이제 요즘에 다른 강의들이나 컨텐츠를 보면 좀 트렌드에 많이 쫓아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뭐 요즘에 이게 유행이고 뭐 이제 앞으로는 또 이게 유행할 거고. 근데 저는 사실 뭐 판매라는 게 본질적으로 다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뭐 판매 방식이나 그 플랫폼이 달라졌을 뿐이지 결국에 그걸 사는 건 소비자들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그 소비를 하는 방식은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그걸 왜 사는지, 어떤 걸 사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트렌드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 영상을 보고 뭔가 이제 온라인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대표님이 하시던 국내 제조를 많이 도전하시는 분들이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분들을 위해서 초보자분들이나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뭔가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거랑 좀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너무 유행이나 이런 거에 민감하게 따라 하시지 말고 진짜 온라인 판매를 진짜 제대로 해보고 싶으시다면 판매에 집중해서 어떤 아이템을 어떻게 판매할지, 왜 이걸 사야만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해보시고 도전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브랜드 제조로 이제 국내 제조로 이제 좋은 성과를 내고 계신 대표님을 만나 뵀는데요.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